자, 21번 문제. 단위 벡터 u가 양의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일 때 결국 하라는 계산이 방향도 함수 duf 2,1이야. 근데 우리가 방향도 함수의 계산은 항상 그라디언트 f 내적 방향으로서 계산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라디언트 f부터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식을 먼저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y제곱 여기에다가 2,1이라고 하는 점을 대입해 달라는 거니까 2,1을 대입해 보면 값이 2,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여기에다가 내적 방향을 걸어주는 건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건 u벡터의 방향을 걸어주는 거고, 근데 u벡터의 제시 방법이 지금 명확하게 벡터로서 제시가 된 게 아니라 양의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가 양의 x축과 이루는 사이각이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근데 이 벡터는 단위 벡터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벡터의 길이는 1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극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을 때 우리 극좌표에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을 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1이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r 자리에는 1이 들어가. 그럼 결국 이 벡터의 정체는 세타 자리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감으로써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요러한 벡터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 단위 벡터 u 자리에다가는 내적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서 내적을 실제로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 도함수 계산인데 마찬가지로, 자 근데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방향 도함수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라디언트 f에다가 내적 방향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처음에 점 P0에서 벡터 u1 방향으로의 이변수 함수 f의 방향 도함수가 2루트 2다. 자,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방향 도함수의 계산이 그라디언트 f 내적 방향이라고 했으니 요 f라고 하는 이변수 함수를 먼저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다음에 p0라고 하는 점에 대입한, 즉 f x 1,2 근데 1,2라고 하는 점을 그냥 p0라고 한 번에 표현을 하자. p0 fy p0 여기에다가 내적을 거는 건데 뭐를 내적을 거는 거냐면 첫 번째로 u1을 내적 거는 거야. 근데 그 u1이라고 하는 벡터는 저렇게 정체가 주어져 있으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해주면 요 덩어리가 점 P에서 u1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가 되는 건데 이 값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값이 2루트이니까 2루트 2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제로 양변 내적을 걸어줬을 때 루트 2분의 1 밖으로 빼고 fx p0 더하기 fy p0, 자, 요 방향도 함수 값이 2루트 2라는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얘가 4가 되는 거지. 자,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는 점 P0에서 U2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 이 식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표현을 해보면 먼저 그라디언트 f, 그건 f를 x로 미분하고 f를 y로 미분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u2 방향, 그건 0, 마이너스 1. 자, 요 표현 자체가 u2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이제는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번째 관계식으로부터 실제로 내적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fy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fy p0의 값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값이 3이다 라고 하면 위에서 연립을 했을 때 이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fxp0의 값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 p0에서 p1으로 향하는 방향,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은
벡터 P0, P1을 찾아봤을 때 시점이 P0고 종점이 P1이니까 3,4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준 5분의 3, 5분의 4 방향. 자, 요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방향 도함수의 계산은 다시 한 번 더 f를 x로 미분하고 f를 y로 미분한 다음에 내적 이제는 5분의 3, 5분의 4를 하는 거지만 방금 px가 아니라 f를 x로 미분한 값이 1, f를 y로 미분한 값이 3. 자, 요 값을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내적 계산해보면 5분의 3 더하기 12가 되어서 5분의 15, 즉 3 같은 숫자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2번에 3번. 자, 24번.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방향 도함수의 계산에 대해서 앞에서 유형을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다면 방향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문제를 갖다가 여기 넣어둔 건데 항상 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 따로 있고 정의 따로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정의 f'a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자,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따로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인을 갖다가 미분하라고 시키면 얘를 코사인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유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는 항상 계산 따로 있고 정의 따로 있는 건데, 자, 정의는 이런 문제처럼 그 형태를 보면서 내가 정의라는 걸 알아봐야만 하거나 또는 케이스 함수인 경우에 정의를 쓰게 되는데, 자,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잠깐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fx, y의 우리가 점 a, b에서 벡터 요 벡터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 알파, 베타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그러니까 그걸 기호로써 방향 미분 u 벡터 방향으로의 f의 점 a, b에서의 u박. 자, 다시 f의 점 a, b에서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자, 요 놈의 이제 정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마치 미분계수의 정의랑 그냥 다 똑같아. 리미트 h분의 f a 더하기 알파 h 콤마 b 더하기 베타 h 그리고 빼기 fa, b. 자,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방향 미분계수의 정의인 건데,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정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알파 h가 지금 루트 2분의 1 h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 h 자리에다가 루트 2분의 h 루트 2분의 h. 자, 요런 덩어리를 대입을 하고 나면 이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요 형태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게 식을 이제 잠깐만 표현만 바꿔보면 h분의 f1 더하기, 자, 요 h 옆의 개수를 잠깐만 이렇게 옆으로 톡 띄어내봐. 그러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h 콤마 파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h.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라서, 자, 이건 정확하게 이 왼쪽에서 쓰고 있는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잘 비교해 보면 얘는 a랑 b 그리고 알파랑 h에 각각 뭐가 들어간 거냐면 a, b 자리에는 지금 1, 파이라고 하는 점이 대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알파, 베타 요 자리에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대입이 되어져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식 자체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함수 x, fx, y에 1, 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요 u 벡터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점 1, 파이에서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나타내는 정의가 정확하게 요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으로부터 얘가 결국 방향도함수를 계산하고 있는 식이라면 우리는 방향도함수를 저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그라디언트 f 내적 방향.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f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로 미분했을 때 y 코사인 xy 콤마 y로 미분하게 되면 x 코사인 xy 에다가 내적 방향을 걸어주는 건데 저 정의에 대한 식으로부터 이 방향이 u벡터 방향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내적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점에서의 방향 도함수였던 거냐면 1, 파이라는 점에서의 방향 도함수인 거니까 요 x랑 y 자리에는 실제로 1, 파이라고 하는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에다가 내적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걸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계산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값은 정확하게 4번에 있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24번 마찬가지로 방향도함수의 정의를 알아봐야만 하는 두 번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위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요 표현을 보면서 얘는 이제 방향과 지나는 점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A랑 B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던 거냐면 이 H 옆에 달라붙어져 있는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보면서 지나는 점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방향은 두 번째로 뭘 보면서 방향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거냐면 이 루트 2분의 1 H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H 즉 H 옆에 붙은 개수 이 개수가 곧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바라보면서 얘는 지나는 점이 어느 점에서의 방향도함수를 찾고 있는 거냐면 1,2라는 점에서의 방향도함수를 찾는 거고 우리가 방향 벡터 u 같은 경우에는 h 옆에 달라붙어져 있는 요 a랑 b를 바라보면서 a, b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정의, 이 극한의 식의 의미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방향도함수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사실 빼먹은 얘기가 여기 f 그러니까 빼기 옆에는 함수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요 1이라고 하고 하는 숫자의 정체가 뭐냐면 요 f, x, y x랑 y 자리에 각각 1이랑 2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얘는 이제 정확하게 뭘로 떨어지냐면 1로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굳이 내가 f1,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방향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식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방향도함수의 계산은 저 정의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필요 없이 저게 방향도함수의 정의라는 걸 알았다면 그라디언트 f 내적 방향으로서 방향도함수를 계산하는 건데 그라디언트 f는 x로 미분 더하기 x분의 y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ln x 그리고 어느 점에서의 방향도함수냐면 1,2라고 하는 점에서의 방향도함수니까 1,2를 대입을 했을 때 값이 2 더하기 2니까 4, 0에서의 방향도함수인 거지. 그리고 내적 방향을 해주면 그 내적이 a, b니까 값이 4a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요 숫자가 방향도함수인데 이 방향도함수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최소값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방향도함수의 최소값은 지금 방향도함수의 값 자체가 4a가 나온 건데 이 4a라고 하는 숫자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a, b는 누구 위의 점이냐면 지금 자 요런 표현을 지금 내가 문자를 잠깐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 요 a라고 하는 문자를 x라고 생각을 해보고 b라고 하는 문자를 y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는 4x의 최소값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제한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잠깐 그려보면 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니까 x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요 덩어리에 대한 최소값은
가장 작은 x 값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정답은 1번. 25번. 방향 도함수의 값을 갖다가 방향 도함수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찾으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라디언트 f 0,0을 a, b라고 주고 있고 방향 도함수의 값이 c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둘 다 어느 점에서의 뭔가를 찾고 있냐면 0,0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함수는 0,0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케이스 함수로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방향 도함수 또한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이거는 계산을 해보는 건데 계산이 길 수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f 0,0부터 처리를 해보면 우리 이 말의 의미는 f를 x로 미분하고 0,0 집어넣고 f를 y로 미분하고 0,0 집어넣은 요 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값이 전부 다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의 뭔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첫 번째 fx 0,0 요 놈은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편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h분의 f h,0 빼기 f 0,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0,0일 때 값이 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0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y 자리에다가 0을 실제로 대입하게 되면 0이고 0이 돼. 그러면 이 덩어리는 h분의 남은 x 자리에 h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h 제곱분의 h 3승. 그러면 이 값이 h 하나씩 치우면서 루트 h 제곱분의 h 제곱이 남게 되는데 자 루트 h 제곱은 원칙적으로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좌우극한으로 나눠보면 h가 0보다 큰 쪽, h가 0보다 작은 쪽.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일단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면서 얘는 값이 0이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이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거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와. 그렇지만 얘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h가 남는데 h가 결국 0으로 갈 거라면 이 값은 0인 거지. 그러면 좌우 극한이 서로 0으로 동일을 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극한값이 실제로 누구의 극한값이었던 거냐면 원점에서의 편미분계수 요 놈의 극한값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일단 0이다 라는 결론을 첫 번째로 낼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fy 0,0에 대한 값도 찾아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h분의 이제는 f 0,h 빼기 f 0,0을 해주면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0으로 사라지는 거고 요 값은 x자리에 먼저 0이 들어갈 거라면 이제는 거꾸로 x자리에 0이 이렇게 쓱쓱 들어가. 그럼 남은 덩어리에 대해서 y자리에 h를 대입해주면 루트 h제곱 h분의 루트 h제곱 그리고 h 절대값 h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 h 약분되고 나면 루트 h제곱분의 절대값 h인데 루트 h제곱이 결국 절대값 h라면 자 분자 분모가 정확하게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누구의 극한값이었냐면 이러한 편미분계수의 극한값이었던 거고 그 값이 1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라디언트 f 0,0은 값이 0,1이 나온다. 그러니까 a 값은 0인 거고 b 값은 1이다 라는 거지. a 값은 0이고 b 값은 1. 세 번째로 누가 남은 거냐면 du f 0,0이 남은 건데 이건 방향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근데 이 방향도 함수의 방향이 주어져 있으니까 쟤를 활용해서 그대로 식을 써보면
위에서 이제 23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방향도 함수의 값에다가 a, b 자리에다가는 0,0을 대입할 거고 알파, 베타 자리에는 요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방향을 실제로 똑같이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f 0 더하기 루트 2분의 1 h, 0 더하기 루트 2분의 1 h 빼기 f 0,0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0은 의미 없으니까 좀 치우고 얘도 치우고 이렇게만 남는 건데, 이건 x자리에 루트 2분의 1 h 대입하고 y자리에 루트 2분의 1 h 대입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자리에다가 이제는 적당한 숫자들을 좀 넣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루트 x자리에다가 루트 2분의 1 h 대입하면 2분의 h제곱, y자리에다가도 2분의 h제곱. 근데 이제 분모에 h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분자에도 x자리에 루트 2분의 1 h니까 여기에는 2 루트 2 분의 h 3승, 그리고 더하기 y자리에도 루트 2분의 1 h 곱하기 절대값 루트 2분의 h. 자, 이 식을 이제 조금 최대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일단 h를 하나씩만 약분을 쳐보면 남는 표현이 루트 2분의 h제곱 2분의 h제곱 더하면 그게 이제 h제곱인 거고,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 h는 약분됐으니까 계산이 2루트 2h제곱 더하기 이거는 루트 1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h 라고 표현한 뒤에, 이건 이제 이거 루트 h제곱을 절대값 h로 빼내자. 그리고 y자리에는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루트 h제곱을 절대값 h로 표현한 뒤에 왼쪽으로 묶고 오른쪽으로 묶어보면 2루트 2분의 1은 밖으로 뺀 상태에서 h의 절대값분의 h제곱, 그리고 오른쪽으로 묶어보면 그 값이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요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계산은 위에서 한 적이 있어. 어디서 있었냐면 이 결과는 100% 뭐랑 동일한 거냐면 이 결과랑 동일한 거야. h 절대값분의 h제곱, h 절대값분의 h제곱. 그리고 요 놈에 대한 결론이 아까 위에서 뭐로 확인했던 거냐면 0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값이 2분의 1. 근데 얘는 누구에 대한 값이었던 거냐면 요 원점에서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의 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c 값은 2분의 1로 결정되는 거라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달라고 하니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야. 26번 방향도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단위 벡터. 자, 우리 요 방향도 함수는 언제 최소가 되냐면 경도, 즉 그라디언트 f의 반대 방향을 가질 때 방향도 함수는 최소가 돼. 그러니까 일단 그라디언트 f 1,0,2라고 하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의 계산은 x로 미분, 그러면 2x 더하기 4y, y로 미분 하면 4x 더하기 8y, y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z 2의 yz까지 하고, z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2의 yz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일단 1, 0, 2를 대입할 건데, 일단 쉬운 숫자가 y가 0이 들어가는 게 쉬운 거니까 0을 좀 먼저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 지수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럼 남은 덩어리 표현해 봤을 때 2x, 4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인 건데, 이제 x자리에 1 넣고 z자리에 2 넣으면 2, 4에다가 2를 더 빼니까 2 마이너스 1. 즉 얘가 경도 방향이고
방향도 함수의 최소가 되려면 경도의 반대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방향 미분을 걸어줬을 때 그때 이제 방향도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방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크기로 1로까지 맞춰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얘가 방향도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단위 벡터 U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27번 함수 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이것 또한 우리가 경도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경도를 계산하면 2x 12 y 3승 1,1에서니까 1,1을 대입하게 되면 값이 2,6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반대 방향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방향이 잠깐만 여기가 12지. 근데 얘를 2로 약분하니까 1, 6 정도가 되는 거고, 어쨌든 경도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1번. 28번 이 변화율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은 경도 벡터의 크기. 그럼 경도 계산하면 x로 미분했을 때 2xy, y로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2루트 y분의 1. 여기다가 점 2,1에서니까 2,1이라고 하는 점을 대입해주면 값이 4,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인 거야. 그럼 이 친구의 크기라는 걸 잠깐 계산해보면 크기는 16 더하기 4분의 81 하고 튀어나오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루트 4분의 64 더하기 81이 5 더하기 140 14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145, 즉 정답이 1번. 29번 방향 도함수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방향, 이거는 경도의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방향 도함수에 대한 계산이 마이너스 x로 미분했을 때 6y, y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4y고, 실제로 3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 거지. 근데 문제가 최소인 방향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경도의 방향이 맞는데, 이거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다. 뭐 잘못 읽은 건 아니고 읽다 만 건데, 그런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로 물어봤지. 그러면 변화가 최소인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는, 자 얘는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방향 도함수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방향 도함수의 최소값. 그럼 여기서 이쯤 됐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방향 도함수와 관련된 주제에서 방향 도함수가 최대가 되는 그런 방향은 우리가 경도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최소가 되는 방향은 경도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도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하고, 방향도 함수의 최소값은 마지막으로 경도 벡터의 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게 경도인 거고, 요 벡터의 크기를 먼저 찾아보면 그게 루트 8인 건데, 방향도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29번의 정답은 2번. 자, 30번 어떤 공면을 갖다가 a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되는 a 값을 찾으래. 자, 그러면 방향 도함수의 값이 가장 크게 되는 a 값, 일단 요런 걸 찾으려면 내가 방향 도함수가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f의 방향 도함수 값이 가장 크게 되는 a 값을 결정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방향 도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경도 방향으로 방향 도함수를 계산해 줬을 때 이 방향 도함수의 값이 최대가 돼. 그러면 내가 자르는 평면의 방향이 경도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방향 도함수가 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공면이
근데 이제 sin xy 더하기 y는 어떻게 생긴 공면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요런 공면이라고 한다면, 내가 요러한 공면에 대해서 일단 경도방향이란 경도를 잠깐 계산을 해봤을 때 그라디언트 f는 얘를 x로 미분했을 때 y 코사인 xy, y로 미분하면 x 코사인 xy에 y로 미분했으니까 더하기 1.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어느 점에서냐면 0,1,1에서니까 여기 x 자리에 0 대입하고 y 자리에 1 대입해줘. 그러면 이게 경도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x가 0 들어가니까 얘 1이고 이거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경도는 지금 1,1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공면을 갖다가 이 평면으로 잘랐어. 그때 방향 도함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잘린 평면의 방향이 경도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방향 도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평면의 방향이 경도 방향이 되려면 이 평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 평면은 어떤 방향을 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러한 방향을 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요러한 방향. 그러면 이 친구의 방향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평면 중에서도 얘를 잠깐 이제 XY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을 생각을 해봐. 이 직선의 이름이 지금 누군 거냐면 ax 더하기 y-1은 0인 거지.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향이라는 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요 직선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낯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y-1을 잠깐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ax는 y-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y로 묶어주자. 그러면 y-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처럼 보려고 할 때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씩만 더 곱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한 번만 더 마이너스 a라는 덩어리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y-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놨을 때 요 직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x 밑의 개수, y 밑의 개수니까 요 직선의 방향은 1,-a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벡터의 방향이 1,-a인 건데, 자, 이 벡터의 방향이 경도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방향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1,1이라는 게 되려면 이 a의 값은 반드시 뭐여야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a의 값은 그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이야.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31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벡터 함수의 극한을 찾기 위해선 말 그대로 모든 각 성분 함수에다가 극한을 취해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얘도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낸 각 성분 함수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극한을 취해준 것이 벡터 함수의 극한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미분이 됐든 적분이 됐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벡터 함수를 데리고서 극한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미분, 적분을 계산하라 그러면 각 성분 함수별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을 잠깐만. 자, 다시 극한을 취해보면 첫 번째 걸 t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버리면 얘가
2의 t승분의 t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t가 무한대로 가면 아크탄젠트는 2분의 파이니까 파이 약분하면서 2분의 1.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자 얘는 좀 생각이 필요하네.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사인 t분의 1의 극한. 요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요 t를 잠깐 번분수로 내려보면 t분의 1, t분의 1 모양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t분의 1을 u라는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u가 0으로 갈 때 u분의 사인 u가 되어서 뭐 로피탈 정리를 쓰든 맥클로린 급수를 쓰든 하면 이 극한 값이 1인 거지. 그럼 결국 A 값은 지금 0이었던 거고 B 값은 2분의 1, C 값은 1. 얘네들을 다 더해달라고 하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32번 문제가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 F'은 자 우리 벡터 함수의 내적은 자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벡터에서는 곱하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적분학에서 곱미분 해준 듯이 똑같이 미분해주면 돼.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마치 곱미분 하듯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근데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 내적이니까 내적하고 더하기 앞에 거 곱하듯이 내적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그리고 1 들어가라고 하니까 U'1 내적 V1 더하기 U1 내적 V'1 해주면 지금 U'1 같은 경우에는 값이 102 라고 주어져 있고 내적 V1은 111 더하기 U1은 표가 12-1 내적 V'1은 123 그러면 이거 내적 계산해주면 3이랑 1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2 해서 5 정답은 1번인 거지. 33번 벡터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각 성분 함수를 미분하고 벡터 함수를 적분하라 그러면 각 성분 함수를 적분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R'T를 적분을 걸어주면 그 값에 대한 계산은 각 성분 함수를 전부 다 적분을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콤마 3dt 콤마 인테그랄 4 코사인 2t dt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t는 적분하게 되면 코사인 t 근데 적분상수 C1 3을 적분하면 3t 그렇지만 얘도 적분상수 C2 4 코사인 2t도 적분하게 되면 2 사인 2t고 적분상수 C3 자 근데 이 C1, C2, C3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준 게 t가 0이 들어갔을 때 초기값이 1빵빵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R0의 값을 찾아보면 그 값은 1 더하기 C1, C2 그리고 C3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 값이 문제가 1빵빵이라고 하고 있으니 C1도 0인 거고 C2도 0인 거고 C3도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덩어리에 대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달라는 2분의 파이를 h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값이 2인데 2분의 3파이 3t 여기가 이제 사인 2t가 사인 2t 사인 2t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인 거지. 그래서 결국 2분의 3파이만 남게 되니까 정답은 3번. 34번 이 공간고스관의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접선을 찾으려고 하면 RT라고 하는 공간곡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 R'T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냐면 접선 벡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찾으려면 말 그대로 접선의 접선의 방향 벡터 이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찾으려면 방향과 점이 필요한데 이 방향과 점은 각각 뭐를 통해서 찾는 거냐면 일단 주어진 곡선 RT를 하나 표현을 해보면 x자리에 루트 t제곱 플러스 8 콤마 y자리에다가는 ln t제곱 플러스 1
콤마 z 자리에는 et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접선의 방향 벡터를 찾기 위해선 그냥 요 곡선을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r't는 일단 2루트 t제곱 더하기 8분의 2t 그리고 t제곱 더하기 1분의 2t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약분하고 나머지 숫자에다가 지금 어느 점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있는 거냐면 요런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있는 건데 일단 z 성분만 비교를 해봤을 때 z가 2가 되기 위해선 요 t 자리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1 대입하게 되면 값이 3분의 1,2인 거지. 얘가 접선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나는 점도 주어져 있으니 결국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데 얘를 방향으로 하고 3,ln 2,2를 지나는 점으로 하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성분분의 지나는 점 빼고 방향 성분분의 지나는 점 빼고 방향 성분분의 지나는 점 빼고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문제가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덩어리만 번분수 처리해서 3 계산해주면 x-3의 3배. 자, 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지금 몇 번에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4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 35번. 지금 공간 곡선이 t는 0일 때 t는 0일 때의 접선과 t는 2분의 1일 때의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찾아주기 위해서 일단 t가 0일 때의 접선을 먼저 찾는 건데 다시 접선이란 걸 찾으려면 지나는 점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t가 0, 지금 it라고 하는 곡선을 사인 파이 t 2배의 사인 파이 t 콤마 코사인 파이 t 라고 표현한다면 R0 같은 경우에는 먼저 0,1이 될 거고 그 점에서의 방향 벡터 그거는 R'0가 되는 건데 따로 쓰자. R't는 파이 코사인 파이 t 콤마 2파이 코사인 파이 t 콤마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R'0는 파이 콤마 2파이 콤마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먼저 t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이 얘고 방향 벡터가 얘니까 방향 성분분의 지나는 점은 방향 성분분의 지나는 점인 거고 그리고 z에 대한 방향 성분이 항상 0으로 맞춰져 있으니 이건 이제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z값은 항상 1이다를 뜻하고 있는 거가 그 z값은 항상 1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t가 2분의 1일 때의 접선도 필요한 거니까 t가 2분의 1일 때도 찾아주면 먼저 r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요 x t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 2, 2분의 1 대입하면 0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r' 2분의 1도 찾아보면 이제는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는 거니까 0, 2분의 1 대입하면 0 그리고 2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파인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의 직선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얘는 근데 방향 성분이 지금 x랑 y가 둘 다 빵이니까 요 직선은 무조건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z는 x는 1이고 y는 2인 직선을 나타내게 돼.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이제 문제가 사실 조금 특별한 건데 뭐가 특별한 거냐면 지금 이 2분의 1일 때의 접선은 무조건 x가 1이고 y가 2인 직선이야. 자, 그러면 이건 공간상에서 어떤 직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XYZ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딱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방향 성분이 X가 0으로 고정이고 Y가 0으로 고정이면 무조건 X가 1이고 무조건 Y가 2인 거니까 X가 1, 한 요쯤에 1이라고 치고 Y가 2 이런 점을 무조건 지나게 되는 그냥 요런 수직 접선인 거야. 수직 접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Z가 무조건 1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직선이니까 실제로 얘네들의 관계만 보면 양변에 2파이를 곱했을 때 2x는 y, 그러니까 y는 2x라는 직선. 그렇지만 이 y는 2x라는 직선이 z는 1인 평면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z는 1인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은 무조건 여기서 한 군데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점의 특징은 x가 무조건 1이고 y가 2고 z는 1인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1, 2, 1이라고 하는 점이 실제로 두 이제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숫자들을 다 더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지. 36번. 이 법평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법평면 같은 경우에는 R't 즉 접선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 얘를 우리가 법평면이라고 부른다. 그럼 곡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T를 먼저 찾아보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그리고 어느 점에서야? 요런 점에서야. 근데 얘는 X가 0이고 Y가 1이고 Z가 2분의 파인 거라서 실제로 T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T가 2분의 파일 된 거니까 여기 T 자리에다가는 2분의 파이를 대입.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1, 0,1 얘가 저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 그리고 지나는 점은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z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식이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 식을 부호까지 살짝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x 마이너스 z 더하기 2분의 파이는 0.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거지. 37번. 우리 접촉 평면 같은 경우에는 I'T 외적 I2'T 얘를 갖다가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이 접촉 평면이야. 그러면 일단 곡선을 잠깐 표현을 해봤을 때 RT는 2T-1 그리고 Y는 6-T제곱 Z는 T분의 4. 그럼 R't 같은 경우에는 2, -2t, -t제곱분의 4. R2'T까지 계산을 해보면 0, -2, t 3승분의 8. 그러면 이제 t 자리에다가 2를 각각 대입하면 2, -4, -1. 아니, 그리고 얘도 0, -2, 1. 그리고 얘네들의 외적의 결과는 2 더하기 4니까 6, -2, -4. 얘가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이만큼 약분하고 나면 3, -1, -2. 얘 또한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평면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면 이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가 3, -1, -2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지나는 점을 모르니까 이 지나는 점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어떤 점을 지나고 있냐면 t가 2일 때 3, 2, 2. 그러면 얘를 지나는 점으로 하고 얘를 법선 벡터로 갖는 그런 접촉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값이 3x y 2z는 3. 그러면 이 식을 나타내는 보기가 정확하게 몇 번에 있는 거냐면 3x y 이 외적 계산을 잘못했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아, 여기 마이너스 6이네.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은 제대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부호가 지금 여기가 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312다. 312. 그럼 여기가 다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 근데 여기가 또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 우변도 달라지는데, 그러면 9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6, 15. 3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5.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자, 38번.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그럼 우리가 매개변수 곡선으로 주어진 곡선의 길이는 적분, 그리고 루트 x를 미분해서 제곱하고 y를 미분해서 제곱하고 성분이 3개까지 있으면 z로 미분해서 제곱하고 dt 해주는 건데, 일단 이제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2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2t가 2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는 t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적분 범위를 1부터 2까지로 잡아주고 루트 걸었을 때 x를 미분해서 제곱하면 4t제곱, y를 미분해서 제곱하면 4, z를 미분해서 제곱하면 t제곱분의 1 dt. 그러면 이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 2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으로 그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니까 제곱이랑 루트 치우고 나면 1부터 2까지 2t 더하기 t분의 1 dt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적분은 t제곱 더하기 lnt에다가 1, 2 대입해 주는 거니까 2제곱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하면 값이 2제곱인 거지. 정답이 2번. 자, 39번. t는 0에서의 뭘 물어보고 있냐면 공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럼 우리가 공률 공식 같은 경우에는 r' 크기의 3승분의 r' 외적 r2'의 크기. 그럼 먼저 필요한 게 r'이 필요한 거니까 6t 2 3t제곱 r2'까지 계산해주면 6 0 6t, 그리고 r' 외적 r2'도 계산을 미리 하면 마이너스 12t 콤마 18t제곱 마이너스 36t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8t제곱 콤마 마지막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t는 0에서니까 계산해보면 0, 2, 0 얘도 6, 0, 0 얘도 0, 0, 마이너스 12. 그럼 r' 크기, r'의 크기는 2의 3승 분의 외적 벡터의 크기는 12. 그러니까 정답은 8분의 12가 되어서 2분의 3. 정답이 3번인 거지. 자, 공률 반경은 공률의 역수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공률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직교 좌표로 주어진 식의 공률은 1 더하기 y'의 제곱의 전체 2분의 3승 분의 y2'. 근데 절대값. 근데 요 놈에 대한 계산이 1 더하기 일단 2의 x를 미분해서 제곱하면 2의 2x 그리고 2분의 3승분의 두 번 미분해도 2의 2x 아니 2의 x, 여기다가 x 자리에 0 집어 넣으라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2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얘는 공률을 계산한 거고 공률 반경은 요 놈의 역수니까 정답이 1번이 된 거지. 자, 연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험에 이제 굉장히 안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연률 공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공률과 연률이긴 한데 공률부터 계산을 해보면 공률의 공식은 r' 크기의 3승 r' 외적 r2'의 크기. 자, 얘가 공률 공식인 건데, 자, 요 놈은 나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선 같은 경우에는 뭐를 외우라 그랬냐면 요 놈의 공률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야. 잠깐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절대값 a.
자, 그러다 보니까 나선 같은 경우에는 공률을 갖다가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고, 연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률 자체를 계산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을 계산하는 공식이 지금 뭐가 되냐면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의 크기의 제곱 분의 분자에다가는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 다시 여기에 내적 R3 프라임.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근데 이제 요 계산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이 계산은 뭐랑 같은 거냐면, 요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스칼라 3중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의 크기에 제곱분의 1 밖으로 빼고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뭐에 대한 행렬식이냐면 R 프라임 R2 프라임 R3 프라임. 그래서 요 계산을 그냥 해볼 건데, 요 계산이 이거 되게 좀 그렇다. 잠깐만. 그냥 하자. 자, 여기서 일단 R 프라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사인 T, 콤마 A 코사인 T, 콤마 B. R2 프라임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사인 T, 그리고 0. R3 프라임까지 계산해 보면 A 사인 T, 콤마 마이너스 A 코사인 T 0.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프라임과 2 프라임에 대한 외적이 필요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 계산해 보면 AB 사인 T, 콤마 마이너스 AB 코사인 T, 마지막 A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필요한 계산들을 쭉 해보면 먼저 크기의 제곱이 필요했던 거니까 크기라는 것을 잠깐 계산을 해봤을 때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의 크기는 크기의 제곱이니까 루트까지 그냥 바로 벗기자. 그럼 얘가 A 제곱 B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A 4승이니까 여기서 남는 게 더하기 A 4승. 자, 얘가 R 프라임 외적 R2 프라임의 제곱의 크기.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근데 이제 이거 살짝 A 제곱으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면 자, 요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행렬식이니까 행렬식 계산해 보면 이건 바로 이거 좀 복사 붙여넣기 하자. 여기 좀 미리 계산을 이쁘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보면은 불필요한 거 다 치우고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행렬식. 자, 요러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지. 근데 행렬식을 계산할 때 이미 세 번째 행이 열이 B빵빵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B 밖으로 묶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A 한번 묶어내고 A 한번 묶어내면 A가 총 몇 번 빠지는 거냐면 2번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 B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세 번째 열에 대해서 라플라스 전개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남게 되는 거니까 행열 계산하게 되면 이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지. 1이라서 저 스칼라 3중적에 대한 계산은 BA 제곱이 튀어나와. 그럼 이 계산은 결국 뭐가 남은 거냐면 분모는 A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남은 거고 분자는 A 제곱 B가 남은 거지. 그래서 약분되니까 결국 공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고 연률이라고 하는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로서 계산이 됐다. 자, 여기까지. 42번. 지금 이 문제는 TMB 벡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나선이 주어졌지. 그러면 나선에 대해서 일단 공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 공률 카파는 이렇게 나선에 대해서는 얘가 맞아. 그래서 잘 계산한 거고, 일단 단위 접선 벡터, 이 단위 접선 벡터의 정의는 뭐였냐면
R'을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준 요 놈을 단위 접선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R'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A sin t, A 코사인 t, 그리고 B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의 크기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걔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지. 그럼 결국 얘를 나눈 덩어리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 써져 있는 게 맞는 거냐면 마이너스 A sin t, 근데 이제 내가 찾은 건 플러스 코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일단 틀린 말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아준다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얘는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찾자. 자, 정의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t라고 하는 벡터가 뭘로 결정이 되고 있는 거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 sin t, 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여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콤마 a 코사인 t 그리고 b,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단위 접선 벡터인데, 우리 단위 법선 벡터 nt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는 이 단위 접선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준 거, 이게 단위 법선 벡터의 정의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필요한 게 t'가 먼저 필요한 거고, 루트 그 덩어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쓰면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sin t, 그리고 그 값이 0인 거지. 그러면 일단 요 덩어리를 결국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걔를 단위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일단 크기로 나눠주려고 하면 이 벡터의 크기가 그냥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1로 맞춰지려면 여기서 이 모든 숫자들을 그냥 약분시켜주면 돼.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얘가 지금 정확하게 크기가 1인 벡터인 거고, 이 벡터를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 단위 법선 벡터 nt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하고 있으니까 니은번이 정확하게 맞는 말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단위 종법선 벡터, 요 벡터는 정의가 t랑 n 벡터의 외적 벡터, 얘를 비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t랑 n을 다 찾아놨으니까 각각 t 벡터랑 n 벡터를 외적을 걸어보면 누구랑 누구를 외적하고 있는 거냐면 i, j, k 써놓고 나서 t 외적 n, 근데 여기서 t를 여기에다가 쭉 써놓을 건데 숫자는 행렬식 밖으로 빼고 여기가 마이너스 a까지 빼자. a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sin t 그리고 코사인 t 그리고 b 그리고 nt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0. 그럼 이런 행렬식을 계산을 해줬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해놓고 나서 지금 b sin t 콤마 b 마이너스 b 코사인 t 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인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냥 뭐 많은 게 잘못됐지. b sin t, b sin t는 맞는데 이 a를 잠깐 분배했다라고 생각하면 a가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a는 맞는데 그냥 좀 뭐가 많이 달라.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말이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말. 아까 리을번은 맞는 말이라 그랬고, 그래서 42번에서 정답이 되는 덩어리는 니은과 리을번 두 가지. 정답이 4번이다. 43번. 지금 이제 43번 같은 경우에는 접촉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우리가 접촉원이라는 걸 찾으려면 먼저 이 접촉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접촉원의 중심 A, B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곡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C는 접촉원의 반지름이잖아. 그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곡률 반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곡률 중심이란 걸 알려면 곡률 중심을 찾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곡률 중심을 찾는 공식은 RT 더하기 K분의 1 NT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러면 이 RT는 뭐냐면 지나는 점. 그러면 어떤 점에서냐면 T가 2분의 1에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R 2분의 1 더하기 K분의 1 N 2분의 1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R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T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는 거니까 값이 0,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그럼 필요한 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딱 계산을 해주면 돼. 먼저 이제 K라고 하는 곡률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거 역수 걸어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곡률 반경이야. 잠깐만. 미안해. 이 C가 곡률 반경이 아니다. 여기가 제곱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 표현은 잠깐 삭제를 하자.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이 루트 C가 곡률 반경인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선 내가 곡률 반경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곡률 반경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꽂혀져 있는 거. 그럼 이제 보면은 이 카파는 곡률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 곡률 공식이 R'의 크기의 3승분의 R' 외적 I2' 요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일단 RT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t 2t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면, 자, Z성분을 좀 0으로 써놓고 나서 나중에 외적할 거니까, 그럼 R't는 2 마이너스 4t 0, R2't는 미리 2't까지 0 마이너스 4 0 해주면 필요한 게 R' 외적 R2'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놈에 대한 계산이 0 마지막 마이너스 8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어느 점에서의 지금 뭐 공률을 계산하고 하고 있는 거냐면 T가 2분의 1인 점에서의 공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R 2분의 1을 R' 2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2 그리고 0 0인 거지. 그래서 R' 크기의 3승은 8분의 외적 벡터의 크기도 크기가 8. 그래서 공률이 1. 공률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K분의 1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냐면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N 2분의 1. 자, 이 값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찾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의보다 조금 더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식은 우리 단위 법선 벡터 N은 R' 외적 I2'을 갖다가 한 번 더 R'으로 외적해 준 다음에 걔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기. 근데 아까 전에 R' 외적 R2'의 값이 00-8이 된다를 확인을 했으니까 00-8에다가 딱 R'을 한 번 더 외적을 해주는 거고, 그럼 여기에 200을 한 번 더 외적을 걸어주게 되면 그 값이 0이고 마이너스 16이고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값이 요 분자만 잘 째려봤을 때 0 마이너스 16 0인데 얘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야 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재료를 쭉 대입을 해주면 곡률 반경이 지금 1이니까 더하기 n 2분의 1 그리고 n 2분의 1은 방금 0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0 마이너스 2분의 1이 곡률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 곡률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 좌표가 지금 0,2분의 1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A, B, C는 각각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 이거 다 더하니까 정답은 A가 0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C도 1. 정답은 3번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정답을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 경희대 7번. 내가 이제 답을 잘못 표기를 했네. 정답이 3번이 맞아. 이렇게 3번. 그리고 44번. 얘도 마찬가지로 공률 중심 좌표를 찾고 있는 거니까 공률 중심 좌표는 NT 더하기 K분의 1 RT 더하기 K분의 1 NT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숫자가 너무 이제 번잡하니까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A랑 B 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고 시작하자. 얘가 양수라는 조건만 줬기 때문에 A랑 B 자리에다가 양수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A1, B1 얘도 1, 1이라고 둔 상태에서 우리가 정답을 좀 찾아보면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요 값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점에서의 지금 공률 중심 좌표를 찾고 있는 거냐면 지금 t가 3분의 파일 때, 즉 r 3분의 파이 더하기 k분의 1 n 3분의 파이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r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나는 점인 거고 그게 얘인 거니까 실제로 이 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3,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k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공률의 역수가 되는 건데 공률, 얘가 지금 나선이기 때문에 우리 나선형의 공률은 아까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야. 근데 a랑 b 자리에 내가 지금 숫자 1, 2를 대입한 상태니 이 문제에선 공률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겠지. 근데 이 친구는 그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k분의 1 자리에는 2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더하기 2배의 n 3분의 파이다 라는 것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n 3분의 파이를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 찾는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면 n 3분의 파이는 우리가 공식이 r' 외적 i2' 얘를 다시 r'으로 외적해주고 그걸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n 3분의 파이야. 근데 r'이 아까 전에 지금 위에서 미분 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그렇다면 r2'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 얘네들을 외적해주면 r' 외적 r2'은 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1. 그럼 이거랑 다시 한 번 더 r' 그게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얘네들을 외적을 해주면 얘가 분자가 뭘로 꽂히냐면 코사인 t 코사인 t 코사인 t니까 값이 2 코사인 t 콤마 두 번째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그냥 이거 숫자를 이 상태에서 넣고 시작하자. 숫자를 넣고 외적을 하는 게 편하겠다. 이 덩어리에다가 내 지금 어떤 숫자 넣을 거냐면 3분의 파이 집어넣을 거야.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얘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이 상태에서 외적을 다시 한 번만 더 걸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지막 4분의 루트 3에다가 빼기 4분의 루트 3 해주면 값이 0. 근데 얘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 이제 전부 다 계산해주면
n 3분의 파이가 지금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콤마 0 하고 떨어지는 거니까 두 배를 곱해주면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0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이 값은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콤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A랑 B 자리에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내가 찾은 요 식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떨어지는 식은 2분의 3이 일단 튀어나와야 되니까 잘못 계산했네. 이거 외적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이거 외적 계산만 다시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4분의 루트 3에다가 빼기 4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0이 맞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두 배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첫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자, 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A랑 B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찾은 숫자랑 정확하게 같은 숫자가 튀어나오는 게 지금 2번에 있는 거야.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 자, 저평면의 법선 벡터는 음함수의 그라디언트. 그럼 이렇게 Z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양함수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Z를 저쪽으로 넘겨서 X제곱 XY 더하기 Y 3승 마이너스 Z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라디언트 치는 거야. 그럼 2x 더하기 y 콤마 y로 미분하면 x 더하기 3y제곱 콤마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2 빼기 1이니까 1 그리고 1 더하기 3이 되는 거라서 4 마이너스 1인 거지. 저평면의 법선 벡터는 1, 4, 마이너스 1 여기다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이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저평면의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뭐야 이것도 정답은 얘 2번인 것 같아. 얘도 내가 지금 정답을 한 번만 확인 좀 해보고 올게. 숭실대학교 20년도니까 20년도 30번 32번 2번이다 여기 2번 46번 지금 저평면 지금 1, 1, 루트 2에서의 저평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평면의 방정식을 잠깐 찾아보면 그라디언트 x로 미분하면 4x 3승 빼기 6xy제곱 z제곱 콤마 y로 미분하게 되면 4y 3승에다가 자 얘는 이제 빼기 6x제곱 y z제곱이 될 거고 콤마 z로 미분하게 되면 4z 3승에 마이너스 6 x제곱 y제곱 z인 거지. 그럼 이제 요 점을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되면 4 빼기 xy제곱 z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건 1이니까 일단 x랑 y 자리에 다 1을 좀 먼저 다 삭제를 시켜보면 이렇게 z 이렇게 그러면 z 자리에다가만 루트 2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값이 2, 12, 콤마 4 빼기 12, 콤마 8루트 2에다가 6루트 2 해주는 거니까
저평면의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리고 2루트인 거지. 근데 그 저평면의 방정식까지 바로 찾아보면 일단 얘는 2로 약분하고 저평면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루트 2z는 해놓고 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인 거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 곱하면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루트 2z는 6이라고 하는 것이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저평면이 z축과 만난대. 근데 우리 z축과 만날 때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면이 이렇게 z축과 만나. 그러면 이 z축과 만나는 점의 특징은 x랑 y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랑 y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러한 z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6 루트 2니까 3 루트 2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 47번.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그런 공면에서 저평면의 법선 벡터는 얘를 u로 미분하고 얘를 v로 미분한 다음에 외적하기. 그러면 ru는 일단 마이너스 2 사인 u, 콤마 0, 2 코사인 u가 되는 거고, rv 같은 경우에는 0, 1, 0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ru 외적 rv를 걸어줬을 때 그 값은 마이너스 2 코사인 u, 0 마이너스 2 사인 u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점에 선 거냐면, 얘가 v가 2고 지금 x 성분이 루트 2고 y 성분도 루트 2가 되려면 이런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u, v는 4분의 파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파이, 2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저평면의 법선 벡터인 건데,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약분을 시키면 마이너스 1, 0, 1, 얘가 저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저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상태에서 지나는 점은 얘니까 우리 평면의 방정식은 x 더하기 z는 2루트 2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평면의 법선 벡터, 아니 저평면의 방정식. 자, 48번. 이 공면의 교선. 자, 두 공면을 동시에 지나는 곡선을 C라고 할 때 이 C 위에 한 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지. 우리 공면과 공면이 이렇게 만나. 공면과 공면이 이렇게 만나서 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건데, 이 교선이 한 점, 이 점을 문제가 Q라는 점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1, 2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교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향이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 공면의 이름을 G라고 하고 이 공면의 이름을 H라고 한다면 우리 교선의 방향 벡터는 각 공면의 저평면의 법선 벡터, 걔네들을 외적한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라디언트 G, 그라디언트 H부터 계산을 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는 0이라고 하는 음함수로 고치고 그라디언트 치면 2x 2y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그라디언트 계산하면 8x 2y 2z. 근데 어느 점에 선 거냐면 마이너스 1, 1, 2에서니까 점을 미리 대입을 한 뒤에 매적을 해보면 마이너스 2, 2, 여기는 마이너스 8, 1 들어가니까 2, 그리고 얘는 4. 이 상태에서 외적을 걸어주는 거지. 그럼 8 더하기 2니까 10, 그리고 8 더하기 8이니까 16,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니까 12. 그럼 얘는 마지막으로 이만큼을 약분하면 5, 8, 6인 거야.
그럼 586을 일단 방향으로 갖고 있는 덩어리가 이제 3번과 5번에 있는 건데 지나는 점이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112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49번 우리 이변수 함수에서 2차 근사 다항식을 찾아보면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 이제 48번까지가 챕터 2니까 챕터 3는 다음 영상에서